네, 저희 이동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사업을 계속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 정부 공약에 비정규직 제로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 근로시간 단축, 이 세 가지는 정말 역대 어떤 정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얼마나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이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어렵게 하려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뭐 경제를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정말 피부로 손을 끼치도록 느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년 돼서 3년 지난 이 마당에 저는 저희 사업체가 없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그 제도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의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 사업이 정규직화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56년생인데 남은 여생은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 저는 활동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서본 경험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일생을 문재인뿐만 아니고 이 반기업 친노조 성향의 이 좌파 세력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제 일생을 헌신하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정의사회 구현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초질서 확립, 그런 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평화정착, 이런 얘기 이 세 가지가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많이 한참 하실 때 아주 이 사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나이 와보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없애는 게 왜 없어지느냐 봤더니 이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아주 특별한 오래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이 우리나라의 아주 이 병균, 아주 더러운 숙주 같은 이 세력들이 30여 년, 40년 준비해와서 지금 정권을 잡고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정권들이 반드시 없애려면은 이 앞전에 많은 발제하신 분들과 사례 발표하신 분들이 그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짧은 시간에 제 소회만 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의 노동운동은 뭐 금융노련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금속, 사무금융 뭐 이런 걸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행정직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를 잡고 이제는 정말 자기들 목적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갑이라고 하는 세계 노동운동사의 가장 전투력 갑을 뭘로 치냐면요 건설 운수입니다. 건설과 운수인데 드디어 이 두 우리나라의 건설과 운수라는 이 노동 조폭들, 저는 노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토 변호사님이 말한 이 사례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정말 과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해갖고 전부 조폭들 때려잡았잖아요. 그 형태와 너무 똑같은 형태가 지금 아주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조라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조폭을 때려잡는 거는 강력계 형사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강력계 형사와 조폭은 생긴 것도 비슷해요. 욕도 똑같습니다. 아주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노폭을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폭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이 프레임을 정말 새롭게 짜지 않으면 저는 이해찬이가 얘기하는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는데 선거를 결정했는데 이 뒤에는 이 노폭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100만이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최근에 제가 이 민주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불어 노조랑 엎어진 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노조랑 엎어진 당. 딱 맞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진보, 오랫동안 준비했던 지력이 상당한 진보 세력들 플러스 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항상 이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기분 나빠하고 가진 자를 보면은 뭔가 찔러대고 싶은 그런 사회 세력에 편승해서 100만이 넘는 그런 조직을 형성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운수 쪽의 전투력이 갑인 이들을 내세워서 어떤 일을 해가고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건설 현장이 막 시작합니다. 땅을 다 파고 터받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 민주노총 머리띠 들고 와서 시위하는 현장을 아마 구경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동원력이 좋으냐라고 하면은 아까 지금 도토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거기에 나가도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동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구도가 어떤 거있냐면은 모든 노동시장에서요 일당을 주면서 데려다 쓸 수 있는 구도는요 여러분 돈 내기 아시죠? 돈 내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돈 내기 즉 평수 건설의 전체 평수로 계약을 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업에 오야지를 딱 잡으면 그 한 팀이 약 20명에서 25명쯤 되는데 이들을 잡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 나 좀 일 좀 하자 그러면 약 15만 정도 15만 5천원씩 15만원 주는데요. 이 일당을 보존해 주는데 근로기준법상 그런 돈 내기식의 계약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서 인원이 빠져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건설회사는 건설 그 공사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요. 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콘크리트를 걷어 올라가야 되는데 비노조 철근 콘크리트 오야지랑 일을 하면은 하루에 한 개층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민주노조나 한국노총 이런 노폭들하고 계약을 하면 3일에 2개층이 올라가요. 똑같은 돈을 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 중소기업 그 건설 현장에서 피를 말리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욱 심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1차 밴더인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청을 준 건설사는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 1차 밴더에 계약을 한 이 회사만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건설 현장에 5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모든 게임이 끝나요. 문자 보내서요. 어디로 와라 하면은 그 친구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놀라지 마시죠. 수도권에서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와라 하면은요. 1000명 동원하는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우리랑 얼굴이 똑같고 말도 똑같이 쓰는 조선족들이 많다. 조선족 중에서도요. 우리들의 그 국적을 취득한 그런 조선족들은 좀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돈을 벌고 가려는 분들을 대환영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노조에 가입을 해야만이 일거리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왜 저렇게 득세를 하느냐, 그 건설노조가 이 일거리를 항상 공급을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 자리를 주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일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모든 건설 현장을 전국에서 모든 건설 현장을 하이냐처럼 다니면서 일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확보해야 자기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일거리, 일자리를 주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든 외국이든 간에 거기에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도를 우리가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민노총의 그 폭력성 앞에 아무도 국회의원이 됐든 누구든 아무도 앞장서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말 슬픈 현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노총 돈줄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나 그의 그 건설회사 그 사례를 보면 이 친구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주면은요, 타워 크레인에서 꼭대기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놈도 민노총. 그 안에 다른 일, 다른 벽돌을 쌓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민노총.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요즘 휴대폰이 좋아가지고요, 모든 걸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 그 고발당한 회사는 과태료를요, 1년에 몇 억씩 냅니다. 오죽하면 그 회사에서 그 과태료를 내가 당신 줄 테니까 민노총 어떻게 막아줄 수 없냐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면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데 내용 증명에서 나중에 반드시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축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요즘은요, 이 휴대폰에 어플이 있어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찍어서 그 외국인들이 한 차에 보통 5명씩 타고 현장에 자기 차를 끌고 오는데 그 주변에 다 불법 주차거든요. 주차 위반만 고발을 해도 동원 인원이 3분의 1을 줄여듭니다. 왜? 자기들이 일단 날아가잖아. 그건 확실하게 부과되는 거니까. 우리가 고발을 많이 해야 돼요. 고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카메라 가지고 민노총에 집회하는 데 있으면 차를 세운 거 있으면요 전부 고발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아닌 분도 고발 당하겠죠. 그러나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뭐 전쟁 이런 닭도 죽고 여자도 죽고 군인도 죽고 하잖아요. 무조건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차를 동원해서 오면은 누군가 고발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민노총을 대응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해봐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타워크레인 최근에 신문에 보셨을 알겠습니다만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월 400만 원, 500만 원씩 뜯어가는 거예요. 기사들이 민노총에서. 그걸 안 주면은 실제로 그걸 돌리질 않아요.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가입비를 받는데요. 민노총에서 가입비를 받는데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을 받아요. 1년에 타워크레인 민노총 그 조합원사들은 한 3억 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 8천에서 1억 가까이는 민노총에서 뜯긴다 그래요. 근데도 자기가 놀면은 그만큼 못 보니까 민노총에 돼 있으면은 현장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에다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할 거예요. 일자리 만든다고 해요. 일자리. 저는 그때 그랬어요. 무슨 놈의 일자리냐.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일거리에 대해서 귀신같이 잘 알고 조직을 관리하는 게 민노총입니다. 근데 민노총에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민노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결국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민노총의 그 협박과 위협에 굴복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철근 콘크리트 그 대표님들한테 한 5개, 6개가 회사 망언을 잡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한번 같이 버티자. 저 자식들한테 일거리를 주지 말자. 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운수보다는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 민노가 철근 콘크리트의 그 조직력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선거 전략에 철저하게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반대되는 노동에 반대되는 거는 그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할 거고요.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자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앞에 발제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이 반드시 이 선거에서 제가 그 여기 앞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대한민국 위협 세력입니다. 무슨 북한의 핵이고 아니라 저는 반드시 어디 가면은 민주노총을 얘기할 때 쟤네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선호해요. 외국인들, 한국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거리를 싹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주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목수들이 민노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오야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들이 민주 팔고 무슨 혐오, 차별 가지고 이 좌파들이 먹고 사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 국민을 최대로 차별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노폭들을, 이 노동 조폭들을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자 우리 국민 차별 세력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 국민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노조랑 더불어 엎어진 당에서 최근에 외국인들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학사 자격만 따면 국적을 주겠다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노폭들은요, 외국인 관련 법에 의하면 취업도 할 수 없고 뭐 불법 체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노동 인권을 앞세워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노동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합원으로 받아서 일을 시켜요. 가입하면.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외국인들도 참여권을 주자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풍선을 띄우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그것도 법제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반드시 이번에 이런 이 조폭들보다 더한 완장을 차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이 노폭들, 이들을 처단하고 응징해야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이 노폭들 잡는데 저는 헌신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지해 주시고 또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